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노환규 전 의사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강윤입니다. 연거푸 며칠 사이로 전화 연락을 드렸고 흔쾌히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인터뷰가 너무 짧았다, 아쉬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몇 가지 상황 변화도 있어서 다시 연락드렸습니다. 우선요, 네. 이른바 기저질환이 없거나 우리가 그냥 평생을 안고 가는 지병이라고 알려진 당뇨병 정도 이런 걸 앓고 계신 분들도 최근에는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통은 기저질환이 있고 고령인 분들, 이런 분들이 메르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폐렴 같은 게 악화돼서 사망한다, 이렇게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네. 감염의 위험이 높고 사망의 위험이 더 높은 것입니다. 예. 확률적으로 더 높다고 하는 것이지 기저질환이 없고 젊은 분들이 그 병에 안 걸리거나 사망을 안 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은 저희가 위암 환자를 보더라도 4기 환자가 1기 환자보다 훨씬 더 위중하지만 1기 환자보다 더 오래 사시는 4기 환자도 계시고 반대로 4기 환자보다 더 일찍 돌아가시는 1기 환자도 있으시죠. 예.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확률의 문제이지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것은 네네. 절대라는 말이 붙을 수 있는 인간사, 네. 세상사는 없다고 네, 생각하는데 네. 조금 충격적이고 이 부분에서도 많이들 놀라시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35번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네.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군대에 간 군인들 중에 감기에 걸려서 그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으로 가서 그 폐렴 때문에 사망하는 예. 그런 군인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예. 그런 군인들이 왜 발생하는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그런데 꼭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기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인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젊은 사람한테도 올 수 있고 예. 젊은 사람도 사망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충분한 통계가 쌓이지 않았지만 중동의 통계를 보면 그 5세에서 18세가 이제 가장 덜 걸리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사망률이 굉장히 낮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소아 또 젊은 사람들,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위험이 적다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상존한다. 그런 네. 말씀입니다. 네. 아무튼 오늘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 사망자는 16명인데 그중에 네. 평소 심각한 기저질환, 물론 심각한의 기준을 어디로 둘 것이냐는 또 논란이 되겠지만 어쨌거나 심각한 기저질환을 앓고 있지 않은 사망자가 약 3명쯤, 최소한 3명은 된다고 하니까 좀 이런 의문이 드는 거고요. 네. 한 가지 조금 더 의학적인 질문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의사분들하고 통화가 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네. 환자를 치료하게 되면 면역 강화제와 면역 억제제 사이에서 딜레마에 처하기가 쉬울 것이다. 특히 35번 서울 삼성병원 의사 같은 분, 예를 들면서 사이코타인 그 폭풍, 사이토카인 폭풍 이런 걸 하려면은 면역 억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바이러스를 잡으려면은 면역 강화를 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의료진이 딜레마에 처하고 있을 것이다. 그럼 뾰족한 수가 없을까요? 이건 좀 전문적인 분야라서 과연 라디오를 통해서 일반 청취자분들께 설명드릴 너무 기전이 복잡합니까? 들긴 하지만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 일반적으로 바이러스를 싸워서 이겨내려면 이제 그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 약물을 써야 되죠. 예. 그런데 이 지금 사이토카인 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면역 반응이 과도하게 일어나서 너무 많은 사이토카인이 분비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면역 세포가 이제 자기 세포까지 결과적으로 공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면역 억제제를 또 써야 되죠. 그런데 이제 면역 억제제 또 이제 염증 억제제 이런 거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글쎄 딜레마에 빠질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사이토카인 폭풍이 정 의심되면 저희가 혈액 검사를 통해서 물론 이제 간단한 검사는 아니지만 대략 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의료진들이 적절한 치료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젊은 환자가 갑자기 나빠지는 그런 이유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병리 기전 중에 하나인 것이지. 예. 모두에게 공이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35번 환자의 용태, 그러니까 특히 또 국민적 관심사를 모으기 때문에도 드린 질문이었습니다. 그 관련해서요. 어제 블로그에 올리신 글 있죠. 6월 14일 밤 10시쯤에 올리셨던데. 굉장히 필력이 좋으셔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번 메르스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잘한 점과 잘못한 점 이렇게 나누셨던데 우선 잘한 점을 그 글을 못 읽으신 분이 많을 터이니까 잘한 점을 우선 간단히 집약해 주시겠습니까? 잘한 점과 잘못한 점이라기보다는 결과적으로 볼 때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 표현은 그렇게 바꾸죠. 먼저 긍정적인 효과는 정부가 이번에 초기 대응을 정말 못했죠. 정보 공개 특히 안 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많이 답답해하고 의료진도 답답해하고 완전히 리더십도 사실은 좀 실종이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지속됐던 것은 누군가 책임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제 본인이 책임자가 되겠다. 그리고 또 이제 정보 공개에 대한 요구 강력하게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특히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본격적으로 책임 문제, 리더십에 대한 책임 문제를 거론하고 그래서 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가져오는데 좀 그런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이제 의학적으로 볼 때는 야간에 그렇게 급하게 긴급 브리핑을 하면서 심야에. 지금 실제 위험도보다 많이 포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많이 그것이 좀 과도하게 확대되어서 발표된 측면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사실관계가 35번 환자에 대한 사실과 달라서 이제 확진 판정을 받은 다음에 다니신 걸로 알려졌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다음에 1,565명에 대한 격리 조치 사실상 의학적으로 볼 때 필요 없었는데 많이 위험한 것처럼 말씀하셨고 좀 과잉 경고를 했다. 그리고 이제 동선을 공개한 것도 그 동선 공개가 어떤 의미인지를 전달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시청자가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저것은 가면 안 되겠구나,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저걸 공개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쇼핑센터나 그런데 다 이제 굉장히 또 타격도 많이 받고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그런 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이제 함께 혼합된 그래서 그런 의미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부정적 영향이라고 거론하신 것 중에 마지막 부분 동선을 공개함으로써 언급된 장소들의 특히 통행이 뜸하고 그래서 그 지역 상권들 상인들이 이제 타격을 받았다는 건데 전체적인 공익 불특정 다수 최소한 1,000만 그리고 서울은 또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의 안전을 위한 거라면 그 정도는 제한적으로는 할 수도 있는 제한적이나 그 정도는 위기 때는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반론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제가 아쉬운 것은 사실은 이제 기자회견을 하시기 전에 의료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셨거나 상의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거나 또는 의료 전문가를 앞에 내세워서 정확한 설명을 하셨더라면 그런 여러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좀 없애고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만 갖고 왔을 텐데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복지부와 잘 소통 과정에서 뭐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박 시장, 제가 박 시장을 특별히 옹호하거나 할 생각은 없는데 급하다고 본인은 판단을 했겠죠. 1,500명이 참여했던 그 주택조합 이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퍼지고 이 사람들이 막 다른 곳으로 또 옮길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마 염두에 뒀던 건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이 시점에서 박원순 시장의 잘한 점과 잘못한 점,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제시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메르스가 또
토착화돼서 내후년에도 그 연례 행사처럼 계속 발현이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고 꼭 메르스가 아니더라도 다른 류의 신종 전염병이 왔을 때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할 일,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하나의 좋은 시금석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삼성병원 감염내과 과장이 네. 누구는 뭐 일개 과장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건 병원 내의 과장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잘 모르고 한 말 같고요. 저는 그것을 네. 두고는 뭐라고 하고 싶지 않고 네.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삼성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겁니다라는 요지로 말을 했다가 다음 날 조금 이제 뭐 해명도 하고 했는데 네. 삼성병원의 책임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죠. 네, 제가 박원순 시장과 메르스라는 제목으로 블로그에 글을 올린 다음에 곧이어서 오늘 또 이제 삼성병원과 관련된 글을 올렸는데요. 예고는 봤어요. 네. 예. 삼성서울병원 이번에 이제 많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예.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고. 예. 지금 잠깐만요, 노 선생님. 네네. 선생님이 의사시라고 같은 삼성병원 은근히 편드는 건 아니실 거죠? 전혀 아닙니다. 예, 네. 예. 네, 제 글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아니, 정치자분들에서 혹시 오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죠.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근본적으로 방역은 국가의 몫입니다. 네.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반드시. 네. 그런데 이번에 삼성서울병원의 14번 환자가 이제 확진이 된 다음에 철저한 역학조사와 방역을 이상하게도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에 대부분 맡겼습니다. 그것이 지금 삼성서울병원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다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고요. 그 다음에 정부의 요청에 의해서 그랬다 그러면 그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네. 어찌됐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예. 그래서 이제 삼성서울병원 내부의 방역망이 아주 크게 풀려서. 근데 이제 삼성서울병원이 억울한 것은 정부가 성빈센트병원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가자마자 바로 이제 이 환자 위험 환자니 격리해라, 격리 필요하다라고 알렸고, 하필 삼성서울병원에 간 환자에 대해서는 3일 후에 이제 그 의심된다라고 알려서 그 사이에 많이 확산된 것에 대해서 이제 삼성서울병원은 억울한 점이 있죠. 하지만 그 초기에 오늘도 이제 뭐 언론사에 또 아주 상세하게 나왔는데.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거, 너무 큰 구멍을 만든 것은 전적으로 삼성서울병원에 그 큰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방금 노 선생님 그 답변 첫머리 중에 방역은 국가의 의무인데 삼성에게 맡겼다면 또는 요청했다면 어쨌거나 둘 다 문제다,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해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구조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인데 언딘에게 맡긴 작년 세월호 참사가 갑자기 저는 오버랩 됐습니다. 제 상상력이 지나친 거죠? 이번 사건이 이제 세월호 사건과 좀 유사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고된 사태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또 국가가 어떤 위기관리 대응을 잘 못하고 있는 것. 이런 점에서도 뭐 아주 여러 가지 유사점이 많죠. 알겠습니다. 지금 막 올라온 청취자 게시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돌발 질문이긴 하지만 선생님 전공 분야에서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 확진 검사를 객담으로 한다는데, 객담은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고 여러 차례 검사를 하는데 매번 결과도 달라서 그 정확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1번,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2번, 객담 말고 좀 더 정확한 진단 방법은 없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네. 지금, 객담은 가래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RT-PCR이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를 증폭시켜서, 검사하는 방법이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어려운 검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검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진단하는 건 정확도가 지금 가장 생명이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또 정확하다고 하면서 양성, 음성이 오락가락 하느냐. 그러게요. 1, 2, 3차가 다 달라서 헷갈리기도 해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초창기에는 양성, 음성이 오락가락하지 않았었죠. 한 100번 환자까지는. 그 다음부터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검체의 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금 메르스 바이러스는 하기도 감염이라고 해갖고 우리가 상기도 하기도 나눕니다. 숨이 지나가는 길을. 감기가 상기도 감염 뭐 이렇게 말하죠.
네. 그런데 이제 일반 감기와 달리, 그래서 일반 감기는 막 목이 붓고 그러잖아요. 상기도 감염인데, 이것은 이제 하기도 감염으로 저 아래쪽에 감염이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체를 채취를 해야, 바이러스가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진단적 가치가 높은데, 그게 잘 안 될 때는 이게 실제 양성인데 음성으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검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에서 또 여러 대학병원에서 이제 검사를 요구해서, 그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그, 키트를 여러 군데로 나눠주면서 정도 관리, 우리가 질 관리에 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지금 가장 큰 이유로 의심하는 게 뭐냐면, 이 장비의 오염입니다. 이 장비를 계속 가지고 검사를 하다 보면,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오염될 수 있는데, 증폭하는 그 과정에서. 그러면은, 실제 바이러스가 없는데, 또 있다고 나오는 위양성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검사를 반복할 때마다 그런 위험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말씀 도중에. 그 진단 장비를 이렇게 깨끗이 세척하고 그러지 당연히 할 텐데, 그래도 오염이. 이건 세척하고는 좀 다른 상관없이? 문제고요. 네, 이 기술적인 그 문제, 저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없는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어디 딱 넣으면 리트머스 CMG처럼 척척 색깔이 변해서 양성 음성 해준 게 아닌 모양이군요. 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아주 정말 극미량의 바이러스를 우리가 알아내기 위해선 그걸 이제 유전자를 증폭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참 쉽지가 않은. 그럼 시간도 제법 걸립니까? 네, 시간도 물론 여러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환자를 못 하는 거고요. 지금 중동에서의 리포트를 보면 낙타 같은 경우에 그 침 속에 바이러스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그냥 침으로만 간단하게 해도 되는데 이제 사람의 경우에는 그게 어렵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낙타는 옆에 가면 안 되겠네요. 혹시 중동 가면. 낙타는 매일 질질 씹느라고 침을 많이 흘리던데 그때 한번 보니까.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치사율 선정 기준 가지고 좀 논란이 많이 오갑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총 여지껏 발생한 환자 수에서, 물론 그 중에는 완치된 사람도 있고 계속 아픈 분도 계시겠지만, 이 중에서 사망자가 몇이냐, 이렇게 내면 될 것 같은데, 치사율 계산하는 게 좀 다릅니까? 치사율을 계산하는 방식이 좀 어렵습니다, 사실상. 그래요? 네. 시간이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간단히 그냥 보통 이것 때문에 불안이 커져서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것은, 바이러스에 노출된 사람 중에 몇 명이 죽느냐를 아는 게 제일 궁금하겠죠. 그렇죠. 그래야 그것은 이제 실제 위험이 될 텐데, 지금 현재로는 그걸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노출이 되었더라도 그 중에 일부만 감염이 되고, 또 감염된 분들 중에, 일부가 이제 사망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 중에서도 또 확진된 분들에게서 검사를 해서 확진으로 나온 분들 중에서만 사망률을 따지니까 실제 사망률보다는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중동에 있을 때보다 이 메르스에 대해서 지금 사망률이 낮은데, 우리가 의료 수준이 좋고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유 중에 이제 중동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철저하게 검사를 많이 안 했고, 네, 그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편 이 중동에서 또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좀 지나간 다음에 그 항체 검사를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갖고 있는 게 밝혀졌어요. 그것은 본인도 모르게 메르스 바이러스를 이제 메르스 바이러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는 것을 이제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따진다면 실제 사망률은 매우 낮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치사율 논쟁으로 불필요한 공포감이 더 증폭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알토란 같은 여러 가지 말씀 고맙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